자, 인사하고 할게요. 반갑습니다. 크게 해요, 크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갈망하고 갈망했던 교재가 나왔습니다. 교재가 저희 이제 금요일 날 2월 말까지 반드시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말이 물론 오늘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빨리 금요일 날 농구몰에 떴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예상했던 그런 순서대로는 다 들어왔어요. 저기 왜냐면 1과목에서는 이렇게 손해 사정 이론, 즉 보험 이론이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품목별로 너무 이렇게 방대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역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서브노트, 즉 핵심 요약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정리가 싹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애써 보험 기간 다 정리하고 보험 가입 금액 다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차트별로 그렇게 교재가 싹 나와 버렸어요. 우리 1과목은 여러분이 굳이 정리를 안 해도 될 만큼 서브노트 식으로 교재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득이 있으면 좀 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공부 양이 오히려 좀 더 늘지 않았을까, 좀 암기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자 여기들 여러분한테 좀 차트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새롭게 바뀐 이걸 봐보시면 이게 이제 새롭게 바뀐 내용이에요. 각각의 제 이제 총 구성은 1장부터 총 3장으로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일단 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업무 방법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제 얘가 이제 수험서예요. 수험서 여러분들 수험서 제 8회 손해평가사 수험서입니다. 했을 때 크게 이제 차이점 바뀐 점이 있다면 1과목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평년 수확량 산출이 아예 빠졌습니다. 네. 근데 평년 수확량 산출이 가히 어렵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평년 수확량 산출이 가장 기본이면서 사실은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이 산정하려면 평년 수확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산출되면 보험 가입 금액이 산출되고, 또 거기에 따라 저희가 보험료 산출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년 수확량 산출 관련이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손해평가사가 이렇게 되셔서 현장에 나가실 때 계약자분들하고 이 평년 수확량 대화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년 수확량을 방금 말했다시피 보험 가입금이 결정되고, 그리고 계속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집에 평년 수확량이 계속 낮아집니다. 그럼 평년 수확량이 낮아지게 되면은 결론은 보험 가입금액도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자분들한테 어떤 전체적인 보험 가입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계약 사항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조금 이렇게 향후에 어떤 보험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인데, 좀 안타깝게 이번에 평년 수확량 산출이 빠졌더라고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각 품목별 표준 수확량 산출식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습니다. 각 품목별 표준 수확량을 다 외워야 되느냐. 그래서 막판에 이제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야 막판에 이 많은 각각의 품목별 표준 수확량 산출식을 다 암기를 해야 돼? 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에 표준 수확량 산출식도 싸르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나머지 이제 파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개인 스스로 전부 다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했던 보험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하는 어떤 재해라든가,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재해,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이런 것들을 각각 여러분이 전부 다 개인별로 서브노트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 인수 제한 특히 그런 부분들이 한 곳으로 아예 차트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즉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금액별로, 그 다음에 인수 제한은 인수 제한대로 싹 정리 몰아서 해줬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서브노트가 돼버렸어요.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기간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보험 기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 기간은 또 보험 기간별로 싹 정리가 되었어요. 깔끔하게. 그것만 잘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거, 방금 말한 대로 그 기존에 공부했던 그 업무 방법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깔끔해졌다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것은 보상하는 재해, 또 어떤 것은 보상하는 손해, 또 어떤 것들은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해야 되더라. 또 어떤 것들은 손해액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해야 되더라. 또 어떤 것들은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 있잖아요. 감수량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되더라. 이런 것들이 각각의 품목별로 좀 기준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거. 그래서 어려움들이
자, 어떤 것들은 이루고 어떤 것들은 이래. 그런 것들은 그냥 깔끔해졌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결론은 저희가 2장부터 2장 있잖아요. 2장에서 저희가 여기 작물별 특징 있잖아요. 여기에서 2장 결론은 여러분한테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이미 공부했던 것들 있죠. 공부했던 것들은 결론이 3장이에요. 3장. 3장이고 물론 2장이도 이쪽에는 저희가 여기 있죠. 법령. 이쪽에는 저희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새롭게 바뀐 업무 방법서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총 1장부터 총 3장까지 1과목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우리 영어 정리 있죠. 영어 정리. 자, 영어 정리가 별도로 부록으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영어 정리가 다 들어와 있어요. 발화가 뭐다? 또 뭐 평균 가입 금액이 뭐다? 보험 가액이 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정리가 별도로 부록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농제법 있죠. 지금 1차 공부하신 분들 우리 1차에 2과목 있습니다. 1차에 2과목. 우리 1차 시험 보신 분들 1차에 2과목 시험 범위가 농업재보험법하고 농업재보험 시행령이에요.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그래서 우리 1차 2과목이 법하고 시행령입니다. 즉 농업재보험법, 농업재보험법 시행령 두 가지예요. 그리고 저희가 손해평가요령이라고 우리 농림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요. 고시. 그 손해평가요령. 자, 이 부분이 우리 뒷면에 부록으로 들어왔어요. 얘도. 이게 부록으로 들어온 게 이 두 가지예요. 이 영어 정리하고 농제법 이거. 농제법하고 손해평가요령.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도 또 있긴 있어요. 관련 규정들. 근데 이 부록이 과연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가? 이것은 아직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1과목과 2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어떤 베이스로 활용을 할 거냐? 참고로. 아니면 얘도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와 줘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논란이 있어요. 정확히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부록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또 이것도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올해 1차를 공부하신 분들, 어차피 1차를 공부하실 분들은 이 2과목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농제법하고 시행령하고 손해평가 요령. 자, 물론 작년에 1차를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또 이건 이미 공부 다 해놓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1차를 면제받으신 분들은 자,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할까 말까 이것을 조금 저희가 고민 좀 해봐야 할 부분 같아요. 면제받으신 분들이 제일 이제 이 부분은 과연 공부를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다 이미 공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다른 분들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손해평가 요령을. 그래서 이 부분은 1차 면제받는 분들이 이 공부를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법하고 시행령만 좀 공부하지 어차피 손해평가 요령은 저희가 업무방법서 중복이기 때문에 큰 내용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전체적인 1과목 우리 교재 구성은 1장, 2장, 3장에다가 그 다음에 부록으로 영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령이 뒤에가 첨부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내용을 봐보면 1장에서는 지금 보험에 1장이 지금 현재 보험의 이해라고 지금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이해 봐보시면 보험의 이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보험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상법에서 막 그런 거 배우잖아요. 막 수지상등의 원칙이라든가 대수의 법칙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험법의 이론이야. 보험 이론, 그 손해사정 이론 약간 비슷한 것들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계속 지연된 이유가 바로 이쪽이었어요. 이쪽. 이 교재가 지금까지 계속 지연된 이유가. 맨 처음에 이 부분을 그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걸 집필을 하셨는데 맨 처음에 여기에서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가 나와본 거야. 맨 처음 1차로 해서 본인이 다 작성해갖고 올린 게. 그러면 교재가 여기서 200페이지를 차지했으면 이 교재가 얼마나 많아져 버렸겠어요. 방대해졌겠잖아요. 얘를 계속 추격 하다가 온 게 지금 페이지 수가 줄여 몇 페이지 안 돼요. 지금 총 24페이지밖에 안 돼. 여기가 전체 페이지 중에서 24페이지. 근데 이제 24페이지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봐보시면 글씨체가 큽니다. 지금 한 12포인트 정도 올라왔으니까 글씨체가 크기 때문에 엄청난 방대한 내용 없어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짝짝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그런 거 항상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보험의 기능이라든가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온 것들 있잖아요. 큰 타이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겠죠. 보험의 기능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많아봤자 뭐 한 5점 정도나 시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편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제목이 가보시면 농업재보험 특성과 필요성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여기 봐보시면 1절과 2절은 아주 기본적인 거야. 우리 농업재보험이 과연 왜 필요하는가?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가? 그런 연역들 있잖아요.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은 2001년부터 생겼습니다. 가축 재보험은 1997년도부터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연역들이 있겠죠. 그리고 농업재보험법이 언제 탄생했는가? 언제 제정이 되었는가? 전반적인 그런 연역에 대해서 얘기가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그렇게 되었잖아요. 1절, 2절, 3절. 우리 법령까지 이 법 있잖아요. 우리 농업재보험법이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큰 중요한 타이틀은 없어요. 전반적인 지금까지 어떤 그런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많아봤자 큰 배점 해봤자 뭐 한 5점 정도나 과한 점수는 여기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포인트는 다 여기가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3장에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전반적인 다 우리 기존에 있던 업무 방법서에다가 추가야. 여기가 이제 다 몰아 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몰아져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이거. 이제 암기를 여러분이 여기에서 많은 어떤 비중이 암기를 차지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배점을 해본 다음에 여기서 많아봤자 한 10점 정도 두 개 파트에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2장에서 이거예요. 이거 이 작물별 특성이 들어온 거야. 작물별 특성이 이게 엄청나. 물론 또 우리가 기존에 계속 이제 우리 있잖아요. 이 손해평가사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련 있잖아요. 관련 전문 기관들에서 그동안에 어떤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게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손해평가사 과목에 추가해야 된다. 과목을 더 늘려야 된다. 그 과목을 늘려야 하는 그 대표적인 과목이 뭐였냐면 병리학이었어요. 병리학.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우리가 이제 고추다. 그러면 고추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우리 예를 들자면 뭐 풍마름병이다. 탄저병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벼에서 우리가 보장하는 병 중에가 도열병이야. 그럼 현장에 가셨을 때 얘가 도열병이 맞아? 얘가 풍마름병이 맞아? 얘가 탄저병이 맞아? 그리고 이 탄저병의 원인이 뭐였어? 그럼 이 탄저병을 개학자가 관리를 못해서 온 거야? 아니면 개학자가 순수하게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후적인 요인에서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가 기초가 되어서 이런 탄저병이 발생을 했어요 라는 기본적인 여러분한테 그런 병리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계속적인 여론이었어요. 병리학을 손해평가사 과목에 넣어야 된다. 1차에 넣든가 2차에 넣든가라는 그런 계속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1차 과목, 2차 과목을 아예 저희가 시험 과목을 이렇게 변경해 버리려면 우리 농대법 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대법에가 손해평가사 1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이 이미 정해져 있어 버리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과목 변경은 어렵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병리학 쪽이 여기다 약간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작물별 특성이 바로 이 병리학 이번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전체 품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농작물 전체 품목이 총 67개잖아요. 저희가 총 품목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 품목이 총 67개예요. 근데 이 67개가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 품목이 총 몇 개가 들어왔냐면 41개. 네, 전체에서 여기는 그냥 좀 지울게요. 자, 작물별 특성이 여기가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게 좀 이 부분은 좀 있어요. 나머지는 크게 이제 어렵진 않아. 여기에 작물별 특성이 총 41개가 나왔어요. 근데 엄청나게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 굉장히 포인트밖에 안 들어왔어.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끔 사진이 칼라로 싹 들어와졌어요. 칼라로.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 때문에 즉 탄저병이다 그러면 그 탄저병의 병증이 있잖아요. 과실의 병증 사진들. 그 사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이 교재가 기존 교재처럼 흑백으로 하는 것은 별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 교재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칼라로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도 여러분들 그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표본줄을 어떤 간격으로 표본줄을 잡아야 할 건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낙가피해율을 산정할 때 우리가 50%형, 30%형, 80%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니까 우리가 감귤 같은 경우도 뭐예요? 등급 내 등급에 이렇게 분류해서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많이 들어와진 거예요. 현장
평가하는 사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그 사진만 보고서도 아, 이렇게 조사하는구나. 그냥 쉬워진 거지. 그래서 그런 사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교재를 컬러로 인쇄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 설명을 하자면 방금처럼 어떤 우리가 복숭아에서 세균 구멍병이다 했을 때 그 세균 구멍병에 관한 사진들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깊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총 41개인데 예를 들자면 자, 탄저병이다 했을 때는 그 탄저병의 병징이 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구멍이 좀 생긴다더라. 까만 구멍이 생긴다더라. 예? 좀 과실의 병직.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병직 들어와. 그리고 이 병직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야? 그렇겠잖아요. 배수 상태가 안 좋았어? 날씨가 계속 더웠어? 비가 많이 왔어? 이런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병이 발생되게 대한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얘들이 우리가 일반 병리학에서 보는 거, 경부하는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각각이 또 병원체까지 다 들어가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기본 중에 기본. 그 깊이까지 절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제가 병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아주 라틴어 그 영어 때문에 못 해먹겠더라고. 그 병원체 이렇게 길하고 그 학명을 지금 암기하는데 정말 죽겠더라고. 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기초밖에 안 들어왔어. 기초밖에.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 이 부분 여기는 신설이야. 어쨌든 여기가 이번에 신설이야. 이 부분에서 최소한 어떻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겠죠. 어차피 저희는 이게 그냥 오지선다 영이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서술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심적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겠죠. 자, 복숭아의 품목을 주면서 복숭아가 자, 탄저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증에 대해서 간략히 쓰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겠죠. 출제가 된다면. 그리고 자, 이 복숭아 과수원에 배수가 불량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쓰세요. 그럼 이때 배수가 우리가 일단은 토양이 있잖아요. 토양이 우리가 비가 계속 옵니다. 그럼 과실 나무가 침수가 되겠죠. 그럼 침수가 된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땅 속에서 이 나무 뿌리가 호흡을 못 하잖아요. 침수가 돼버리니까. 그럼 호흡을 못 하게 되니까 어때요? 결론은 계속 영양분이 나무에 못 올라가고. 그리고 나무 영양분이 우리가 못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잎에서 또 이제 해가 없으니까 영양분이 해가 잎에서 어때요? 강압성 작용을 못 하고 또 양분도 못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파리가 떨어지고 또 과실이 낙화되고 이런 현상들 다 연결될 거 아니에요. 네, 원인이라서 이런 것이 있다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과수원에서 배수가 불량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에 대해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러는 것들이 자, 품목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각각의 품목들을 해봤자 한 품목에 있잖아요. 내용이 불과 이 정도밖에 안 돼. 한 품목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AP 교재라면은 한 3품목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내용이 작아. 거기서 저희가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이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하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제가 PT 강의를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여기 나온 것 중에는 사진이 있잖아요. 방금처럼. 관련된 뭐 잿빛 곰팡이병이다. 발생을 했어. 그러면 그 잿빛 곰팡이병이 모두 다 사진이 다 올라온 건 아니에요. 일부 품목만 사진이 올라오고 일부 품목도 사진이 안 올라왔어요. 제가 그 작업은 좀 해서 저희가 우리 전자칠판 PT 강의로 해서 좀 이것은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 작물에 공부를 하실 때 그 사진을 보면서 암기를 하실 때 훨씬 더 암기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보완을 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과목에서는 좀 이 부분이 아무래도 41개 품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적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병증이라든가 그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게요. 이것은 서술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1과목이 좀 초과도 됐다는 것. 이 부분이 좀 양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저 부분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2절 끝났고, 자, 이 부분이 어디까지? 자, 3절, 4절은 저희가 이미 공부 다 한 거예요. 3절, 4절은. 자, 이 3절, 4절은 방금 제가 말했듯이 다 차트별로 다 묶어줬습니다. 맨 처음에 보장 방식별로. 즉, 종합위험 방식,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 수익감소 보장 방식, 또 온해시설, 버섯, 또 인삼 이렇게 각각의 다 차트별로 다 묶어버렸어요. 이번에는. 예전에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면 각 품목을 다 늘어놨잖아요. 이제 다 묶었어요. 다 묶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 조수의 화재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익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설정, 그 다음에 보험금 산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리고 인수 쪽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수익감소에서는 거기서도 이번에 시험이 충분히 나올 거예요. 수익감소에서는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때 이랬잖아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존 가격. 그리고 저희가 수익감소 보장 방식에 있어서 PA를 구할 때는 PA를 구할 때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 뭐 기준 수입이라는 것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존 가격 그랬잖아요. 그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곱하기 기준 수입과 수확기 가격 중에서 작은 걸 써라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즉 거기에서 즉 각각의 그럼 그 기준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수확기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그것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 업무 방법서에. 여러분들 사회 때까지는 그 기준 가격 설정하고 수확기 가격 구하는 공식들이 사회까지는 있었어. 근데 중간에 그게 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부활시켰더라고. 즉 기존 가격 산출하는 방식, 수확기 가격 산출하는 방식이 다 사라져 왔어요.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그 부분이 좀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보장 방식별로 다 묶어졌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별로 다 묶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보험 기간들 다 품목별로 다 한 번에 다 정리해줬어요. 한 번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수제한 있잖아요. 그 인수제한도 한 번에 쫙 묶어줘 버렸어. 다 인수제한 품목별로. 아예 쇼브노트를 만들어 갖고 왔어. 그 다음에 또 우리 보험기간 있죠. 보험기간도 각각 품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일목요연에 정리가 다 돼버렸어. 그게 바로 이 3절, 4절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저희 업무 방법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서. 근데 좀 작아졌다는 거지, 양이. 예, 다 압축시키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3절, 4절이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업무 방법서인데 여기에서 딱 빠진 게 뭐냐면 평년 수확량하고 표준 수확량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 그동안. 그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저희가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가 이제 가축이잖아요. 가축은 기존에 거 그냥 1과목, 2과목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과목, 2과목에. 근데 이제 가축이 우리 1과목에서 봐보시면 기본적인 거. 우리 여기 기본적인 거. 가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 당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1과목.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시험 배점이 그랬잖아요. 시험 배점이 즉 농작물에서 약 80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에서 약 20점도 저희가 배점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 15점 정도 나오고 여기가 85점 나올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20점, 어쩔 때는 여기가 15점 이렇게 배점을 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과목도 즉 이 과목도 여기가 80점 배점 한다든가 85점 그 다음에 20점, 15점 어찌됐든 간에 가축은 그렇게 양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나는 게 사실이었어요. 즉 1과목, 2과목을 합쳤을 때 저희가 최고 40점 또는 30점 이렇게 배점이 됐었거든요. 합쳐서. 근데 이제 가축 같은 경우에는 1과목, 2과목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보험 가액 산출을. 그래서 이 가축을 이제 기존에 저희가 쭉 저도 강의하고 2과목에서 강의하고 이러다 보면 또 양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좀 이렇게 우리 기존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축을 그냥 한 파트로 묶어라. 한 교수로 묶어라. 이런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가축은 제가 1과목, 2과목을 통틀어서 그냥 제가 싹 맞는 걸로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가축은 제가 1과목, 2과목 다 할 거예요. 어차피 이제 가축을 통합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갈 겁니다. 당연히 이제 1과목 저 합니다. 1과목을 당연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과목 합니다. 2과목 농작물 2과목에서 고 교수님이 당연히 이제 농작물 총괄로 하시죠. 농작물 총괄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가축 파트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가축을 아예 빼가지고 제가 1과목, 2과목을 다 통합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의는 정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몇 주 강의로 완강을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이렇게 저희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들은 일단은 그대로 저희가 무시를 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강의 진행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무시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교재 저희
1페이지부터 다시 저희가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교재가 당연히 안 나가서 앞에 몇 페이지 인쇄해갖고 해봤자 강의에 큰 저기도 없고 효율도 없고 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교재가 이미 인쇄돼서 나갈 겁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강의는 저희가 이제 3월 7일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걸 일주일 지금 그전에 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는 이 교재를 빨리 끝낼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빨리 교재가 끝내줘야지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복습을 하시고 스스로 연구하시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계속 저희가 늦게까지 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강의를 어쨌든 빨리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강의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과목도 일주일에 2번 강의하고 2과목도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 교재를 여러분한테 빨리 끝내주는 게 여러분한테 공부하는데 큰 어떻게 효과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일주일에 2번씩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과목에서는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교재는 깔끔해졌다. 일단 교재는 깔끔해진 건 사실입니다. 교재는 깔끔해졌다. 두 번째는 표준 수학량 구하는 것이 없어졌다. 근데 대신에 이 작물의 특성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깊이 들어간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기초 중에 기초들이에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들이에요. 근데 시험은 거기서 출제는 기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점에서 한 30점, 60점 나올 거 60점, 3점, 30점, 10점, 10점, 80점, 가축 20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기본적인 계략을 좀 설명을 했어요. 자, 혹시 잠깐 이렇게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질문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셔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답변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네? 연구원으로부터 실제 유형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자, 우리 그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질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마이크가 없어서 제가 다시 리바이브를 하고 질문 답변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멘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교재 문제집을 만들고 또 모의고사를 만들 때는 기출을 절대적으로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기출에 준해서 어떤 트렌드와 그걸 맞춰서 여러분한테 문제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집이라든가 그런 모의고사가 굉장히 많이 적중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저도 금요일날 이 교재를 보고 야, 이거 1회 시험이구나.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소리평가사 1회 시험인데 아, 이거 문제집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만들어서 적중을 시킬까? 사실 저도 진짜 심적 부담이 큽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과연 농구원의 출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이냐 지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저희 강사들의 몫일 것 같아요. 저희 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적중을 이끌어낼 것인가. 근데 이 과목은 뭐 적중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 품목대로 가는 겁니다. 이 과목은. 근데 방금 1과목에서 워낙 거의 다 지금 서술. 이게 어쨌든 1과목은 계산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산은. 예전에는 계산이 나왔던 것은 뭐냐면 계산이 저기 하기 쉬우니까. 채점하기가 가장 쉽잖아요. 탁 떨어지니까. 근데 소술에 있어서는 계산이 굉장히 난해한 답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1과목에서는 그러면 서술에 있어서는 어차피 그 공식은 다 살아있어요. 보험 가입금액 공식 쓰세요. 피해율 산출식 쓰세요.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그대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과연 이제 향후 제8회 시험의 출제 방향 트렌드 그것은 지금 농구원에서 정확히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저희 강사들의 그런 몫일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적중을 하도록 최대한 잘 뚫어봐야죠. 네. 네네네, 쪽 문제. 네네네.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이하면 이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다가 문제 풀이 정도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 기존에 저희가 항상 단원별, 파트별로 쪽 문제, 지금 문제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어서 향후에도 강의 진행할 때 거기에 달린, 연관된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서 대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중간중간 쪽 문제는 반드시 제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 교수님 그러면 저 가축재보험 이 과목에는 안 실린가요? 이 과목은, 사장 가축재보험제도 네, 이 과목에는 안 실리냐? 안 실리냐고? 네, 포함이 안 되냐? 아, 교재 따로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제가 한 권으로 만들 거예요. 예,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1과목, 2과목을 합칠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가축은 어차피 지금 현재 교재는 1과목, 2과목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단권화 시킬 겁니다. 책이 세 권이 네, 가축은 이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들게요. 아니면 따로 옆에다가 같이 합쳐서 가져오든가.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두번 이렇게 수업이 일과목 이거만 두번 시간하고 우리 지금하고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즉,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그 부분을 월요일 3시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각각 3시간씩. 그러니까 1과목 2번, 2과목 2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1차는 조금 더, 1과목은 조금 더 또 빨리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36주로 갑니다. 36시간으로 12주로 가는 거예요. 12주. 그럼 12주로 저희가 일단 이 교재를 끝내겠다라는 일단 그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12주 전략이에요, 일단. 그럼 12주면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네. 그러니까 12주면은 저희가 4, 3, 12, 3개월 코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궁금한 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심적 부담을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아, 참 교재가 깔끔해졌구나. 그동안에 업무 방법 써갖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말 농구물을 폭발해버리자, 뭐 해버리자, 이런 각종의.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위탁을 맡겨서 이 교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깔끔해졌어요. 이제 깔끔해졌는데 거기 조금 아쉬운 부분들, 조금 빠져버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빠진 것은 시험에 안 나와. 어차피 그 교재에서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요. 교수님 가축을 교수님이 하시면 가축을 1차 과목에다 같이 넣으시는 1과목에 같이 넣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1차 페이지가 400페이지인데 여기는 230페이지밖에 안 돼. 책을 3권으로 하느니 아예 1차에다가? 예. 아, 예. 그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수가 230페이지밖에 안 되고 기존의 거는 400페이지 되거든요. 이제 저기 별도로 세 권을 만들 게 아니라 아예 가축을 1과목에다 싹 넣어버리면 좋겠다라는. 그건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2주 목표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했죠. 네네네. 일주일에 2번 하시면 4월 중순이나 하순까지 네네. 중순에 끝납니다. 네. 마무리가 되시겠네요. 네네네. 중순경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일단 강의 목표는 그래요. 그냥 그러다가 강의 수업이 못 끝나면 보강으로. 네. 어쨌든 4월 말까지는 저희가 끝내려고 지금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또 거기 시간에 너무 맞춰서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강의는 충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충실하게 하되 일단은 목표는 3개월 코스로 갑니다. 근데 이제 부족했을 때 제대로 못 맞췄을 경우에는 보강으로 이끌고요. 어떠신가요? 책 그래도 이제 농구문에 가서 혹시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일단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 이 내용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걸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거기에다가 일단은 기본 안은 올릴게요. 가서 한번 보셔요. 가셔서 오늘 오직 가셔가지고 댁에 가셔가지고
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체크하고. 네, 월요일 일단 출간해가지고 정식 교재로 월요일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업은 진행을 안 합니다. 여러분 OT식으로 오늘 진행할 거예요. 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이 과목 진행할 겁니다. OT식으로 이 과목 교수님 오셨어요. 진행하고 해서 오늘은 수업은 저희가 수업은 안 합니다. 이걸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교재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강의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자, 1과목 저희가 1과목은 방금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1장은 저희가 보험 이론 불과 몇 페이지 안 됩니다. 큰 부담만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2장도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농업 재보험에 관한 개략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사업 시행 지침이라고 있거든요. 총 67개 품목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보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런 연역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시험은 자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3장에. 3장에서 새롭게 편성된 게 이 작물별 특성. 그 다음에 여기가 나머지가 이제 기존에 우리 했던 업무방법서.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록으로 저희 용어 정리하고 법령이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 법령에서 과연 출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영어 정리는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영어 정리는. 그리고 이제 만약 혹시 나는 그래도 농계법을 좀 강의를 보고 싶어. 네?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1차에 이 과목에다가 농계법 강의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또 보시면 돼요. 그것을. 그래서 자, 저희 그러면 네네. 네. 아, 잠깐만요. 그 지금 현재 동영상이 촬영되니까 그 우리 여기는 왜냐면 우리 인강생들하고는 시간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게 실강 시간이잖아요. 그것은 우리 원장님과 따로 말씀하시게요. 네. 자, 다른 내용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1과목 전반적인 교재 설명은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종길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들어온 이유는 지금 이제 업무 방법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실 텐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근데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는데 공표가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죠. 저희들이 이제 목차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는 이제 유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3, 4월 과정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지금 들어온 분야가 두 분야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 이론하고 그다음 부분적으로 재배 쪽에 관련된 게 두 개가 있고요. 했는데 전체를 다 다루기는 이제 3, 4 과정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이긴 한데 이걸 다 다루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들 그게 바뀐 부분이든 기존에 공부를 해왔던 부분이든 간에 그래서 보험 이론이나 재배나 그 다음에 용어 지금 용어 정의가 있거든요. 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이제 인수 제한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이 과목으로 이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인수 제한이 묶어놓은 거나 그다음에 보험료 구하는 것이나 보험금 구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봤을 때고 중간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2차 1과목 책의 내용을 공통품목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쫙 이렇게 자바라를 펼쳐놨는데 책을 만들면서 자바라를 딱 오므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계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건데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2차 1과목에 대한 지식이 전혀 무용한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기초 이론을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강좌가 월, 화, 수, 목, 금 5번의 강좌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전에는 3번 했잖아요. 그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짜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방법서가 바뀌었으니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에듀아에서는 그것을 강좌를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고 늘릴 수는 없는 거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을 잡고 가야 할 시기에 필요한 거라서 강좌를 늘려서 할 것이니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듣는 강좌조차도 다 소화를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기존에 해왔던 기초 강좌나 기본 강의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선 3, 4월 과정을 저희들 에듀아에서 제공하는 강좌에 충실히 주셔요. 그래야 시험을 어쨌든 간에 접근이 빨리 되는 거니까 과거 미련을 버리시고 그 지식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미련을 버리시고 지금 월, 화, 수, 목, 금을 통해서 올라온 강좌에 충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공부했던 사람하고 지금 새로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가 없지 않겠냐?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도 훨씬 더 진입 장벽이 좀 더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헛된 거 해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 지식이 분명히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좌할 것이 5, 6월이에요. 이것은 단답형하고 서술형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좀 들어갈 거예요. 계산 문제 제품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근데 예전보다는 계산 문제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지 제가 확답을 못 해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 보험 이론하고 재배 쪽에 추가된 것을 출제자들이 얼마만큼 비중으로 생각해서 출제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회부터 7회까지가 다 분석이 끝난 우리 에듀아에서는 지금까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시험은 분명히 이미 다 우리가 결론을 냈잖아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은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갈 거예요. 패턴을. 근데 워낙 1과목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야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편안하게 시험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배점이 다행히 이 보험이나 재배나 나머지 용어나 이쪽이 배점이 한 10점이나 15점 정도면은 우리가 나머지 80점, 85점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예상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업무 방법을 보면서 기문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배점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지금 새로 들어온 부분이 한 20점을 생각해보자. 20점을. 그럼 그걸 포기할 건가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수란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 계산 문제가 들어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암기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나올 걸 테니까 그게 우리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 점수가. 그래서 저의 강의 유형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죠. 우리 김은수 교수가 핵심적인 거,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흔히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를 우리 업계 용어를 써볼게요.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바닥을 쫙 어망 있잖아요. 고대골이라는 여망이 있어요. 그건 좋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바닥을 다 훑어버리는 어망식으로 제가 전개해왔던 것인데 제가 이번에 3, 4와 5, 6 과정은 반대로 그러니까 김원수 교수님께서 치고 나가든 저희 방식으로 하든 저는 어쨌든 새로 바뀐 것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오프라인이 됐든 간에 들으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신다면은 뭐 굳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아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다만 이제 하다 보면은 반대로 또 김은수 교수께서 막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면 제 생각에 영상을 보고서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미처 못 본 그 세세한 부분을 제가 다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유형 어떻게 잡았냐면은 김은수 교수 강의 패턴이 막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이제 저변을 훑어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처음 이제 바뀐 거라 김은수 교수가 아마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은 뭐 좋은 뜻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안 되면은 제가 시간을 더 내서라도 꼼꼼한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죄송한 것은 저희들이 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할 양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다만 수험생이니 그리고 전국의 모든 평가사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의 공통이니 왜 나에게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길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10,000명 가까이 되는
평가사, 예비 평가사가 다 겪는 공통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게요. 아셨습니까? 자, 대충 이해는 하셨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얼른 답변하고, 또 다른 우리 고교수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그게 지금 1차 내용 변경이 있습니까? 1차란 얘기는 기존에 상법, 그 다음에 재보험법령, 그 다음에 재배학 말인가요? 그것은 변화 없어요. 다만 뭐 법이, 재보험법은, 그러니까 재보험법은 법이 개정이 되니까, 개정된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현재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지금 1차는 그 정도 해오신 정도의 과정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뭐 한두 분만 얘기하시면, 예. 교수님은 금요일 날만 매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을. 그래서 저는 이제 월화수목은 고교수하고 김은수 교수가 2번 하고요. 저는 이제 어차피 요약 정리나 이런 걸 할 거니까 금요일 한 차례고,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거나 하면은 또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투여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금요일 한 번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이나 이런 것을 마스터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은, 그 얘기는 제가 예전 대표님 한동훈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부족하면 내가 시간 더 쓰겠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해주신다거나 제가 또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제가 우리 사무실에 요청을 해서 시간을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강의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여러분들이 또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추가적으로 강좌는 한시적이지만 추가적으로 강좌를 늘려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협의가 됐고요. 이제 있으시지만 또 우리 수업 주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더 없으시죠? 예. 그러면 이제 차후 이제 이런 내용들은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Q&A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거나 또 올려주시고, 또 우리 에듀 회사한테 문의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니까 그 의사는 충분히 반영된 걸로 봅니다. 아무튼 과정을 준비하시는데 힘드시는데 더 많은 수업량을 제시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바뀌었으니 바뀐 데 맞춰서 열심히 해보는, 예, 뭐 무슨 말 하신 말씀? 1차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1차 즉 상법, 그다음에 법령, 그다음에 재배학, 이쪽은 오후로, 이 말씀 안 드릴까요? 오후로, 지금 제 수업은 오히려 오전에 했었고, 그다음에 오후에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워낙 2차가 중대한 사회다 보니까 실강을 오전에 하고 1차, 그러니까 1차 상법, 그다음에 재보험법령, 그다음에 재배학문해상문학은 오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잠정적으로 시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차 과목은 조금 이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역시 우리가 최종 합격은 2차에 있으므로 2차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과정이 끝나면은 뭐 전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오전에 2차에 올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후 몇 시부터나? 한다면 2시나 되겠죠? 한다면. 근데 그게 실강이 될지 아니면 비대면 강의 될지는 아마 여러분에게 통지하거나 에듀 홈피에 게재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것을 확답 못 듣고 들어왔는데, 말씀하시는 게 비대면 아닌가 싶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대면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동영상 펼쳐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Q&A나 우리 에듀 홈피에 열심히 해서 또 우리가 합격해서 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을 상상하시고, 하여튼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잘 연구해서 좋은 강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서가 이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새로 바뀌다 보니까 손해평가에 대한 이 과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잠깐 살펴봤더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 그 뒤에 별표 산식, 이 페이지가 통째로 다 어디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지금 알아본 바로는 혹시 이거 이제 누락돼서
첨부한다. 첨부한다. 예,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꿈 같은 얘기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이론서를, 이 기본서를 보시게 되면 이 과목에서는 제일 첫 페이지가 뭐냐면 제1장의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손해평가의 개요, 손해평가의 체계, 현재 손해 페이지 한번 잘 보시면 그닥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아요. 개요 해봤자 뭐 3장 정도. 근데 정확하게 하면 2장 반. 장수로 하면 1장 반. 뭐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는데 거기에는 다 하나만 하는데요. 손해평가는 뭐냐? 우리 용어에 정했던 손해평가는 뭐다? 피해를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요? 기상청 자료와 현지를 방문해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 피해가 났다면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뭐 수확량이면 수확량 조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평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면 손해평가의 결과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해평가에서 그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는 뭐다?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하는 자료가 아니라 보험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자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피해율을 가지고 어떻게 산정을 할 거냐, 보험금을 줄 거냐, 아니면 혹시 면책사항이 있었냐, 무효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 보시게 되면 이 과목에 중요한 것들은 제가 좀 빨간색으로 칠해놨어요. 요즘 이번에 칼라로 하신다는데 칼라로 그 장은 또 안 할 것 같네요. 그림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이 제가 이제 뭐 산자 같은 거 그려드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저기 붙어 있으니까 아 그런 거 같구나 하시는데 중요한 것들은 제가 진하게 또는 밑줄 빨간색 좀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또 공부하면서 밑줄 쫙 할 때 밑줄 챙기고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서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농업재보험의 이제 평가 개관해가지고 현지 조사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지 조사 내용까지 잠깐 살펴보고요. 2장에 가시게 되면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에서 보장 방식별로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사실 이 과목이가 보장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사실은 있어야 맞겠죠. 그래야 우리가 뭐래요? 재보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또는 심사할 때 뭐예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그죠? 근데 보상하는 재해가 뭔지 또 미보상 비율 적용할 때 보상하지 않는 재해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보상한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1과목에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얘네들은 품목별로 묶어서 공통사항과 품목별 특이사항만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게임 오버. 그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다음에 강의할 때에 공통사항은 공, 특이사항은 특이라고 품목별로 메모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인 계열표였고 이 품목에서는 3개만 보상하지 않는 3개만 기억해야 되겠다. 얘는 2개만 해야 되겠다. 얘는 완전 공통이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통 거 뭐 한 7, 8개는 공통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특이사항으로 이렇게 가게끔 해드릴게요. 그러면 뭐 품목 공부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겠다. 그럼 우리는 공부를 뭐 할 때 기본만 하시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 아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품목별 특성이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2가지로 구분하면 되겠죠. 기본을 보통 한 8개에서 9개 정도로 잡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특성이 있는 걸로 할 거예요. 기본 같으면 제일 먼저 공통 혹시 공부하셨죠? 제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것입니다. 고의 및 중대한 것이 만날 틀리나요? 틀리잖아요. 그죠? 밋이 아니라 또는이라고요.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때 조사가 어떻게 붙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 만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해평가의 기본 단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단계 보시고 여기도 다 서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봐보세요. 2장의 3절. 과수품목 손해평가 보험. 여기 3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3절에 과수품목 그 책 나오는데 뭐 궁금하실까 봐서 손해평가에는 크게 3가지가 구분됩니다. 이게 다 묶어져 있어요. 3개가. 사실은 약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약관에가 과수 품목의 약관을 보면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냐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여기에 다 있어요. 4종. 혹시 뭐지? 지금도 4종 그러니까 뭐
과일 이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사과배, 단감, 떫은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정합가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과수 분목. 이 정합가수가 뭐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 있고요. 얘는 뭐예요? 보험 전 기간 동안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수확하기 전, 수확하기 후, 수확할 때 하기 전에 보험사고 발생하면 그때 수확량 조사하고, 수확하고 있는 중에 보험사고 발생하면 그때 수확량 조사하는 품목들이 있다는 얘기죠. 혹시 기억하신가요? 제일 먼저 밤 하면 밤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 호두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호두 못 들으신 분 안 계시죠? 일 뭐라 하더라? 뭐 경과인가요? 일경과 뭐 그 안에 호두 들어있어요. 그렇죠? 모르신 분은 그거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호두. 그 다음에 삼달에 있습니다. 삼달에, 그 다음에 대추, 매실, 살구 있고요. 그 다음에 어미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있고 마지막이가 이제 과실손해예요. 과실로 수확량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수확기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 품목이 뭐냐? 과실이 손해나면 보험금 드릴 거예요 라는 품목이 있더라. 이게 뭐예요? 오디, 적분자, 그 다음에 감귤, 무화과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 한식 없어져 버렸대요. 다 해놨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공부를 조금 야무지게 하고 싶다 하면 다른 것은 다 듣지 마세요. 다른 거 다 듣지 마시고 지금 과거에 우리가 작년 9월 달부터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도 좋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그걸 듣게 되면 너무 공부량이 많아져. 차라리 듣지 말고 꼭 제가 권하고 싶다면 나 이거 꼭 듣고 싶어요 하면 우리가 작년에 21년 12월에 특강 있죠. 특강으로 8강짜리 찍어놓은 거 있을 겁니다. 교재는 41페이지죠. 교재. 요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신 이 교재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식 없어졌습니다. 정합가수, 포도, 복숭아, 자두, 그 다음에 어미자, 유자까지 얘네들 다 산식 없어졌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 있죠?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얘네들이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는 뭐냐면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졌냐면 이득 금지 원칙이 적용된 근거에서 얘네들의 공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지금 소설만 해놨잖아요. 수학 개시 전에는 보상하는 제 여부가 있는지 피해 사실 확인하고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하고 그 다음에 있으면 착각피해 있으면 착각조사 그리고 또 착각피해 구정조사 그 다음에 나무조사 낙가피해 있으면 낙가조사 나무조사 낙가피해 구정조사 또 앞전에 뭐 사고 있었는가 따져보는 조사 뭐 이런 게 있겠죠. 고사주수 같으면 고사주수 뭐 이래서 수확량은 얼마나 나올 것 같다 감수량은 얼마나 나올 것 같다 계약자한테 기수확량은 얼마예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종합가수인데 산식 없어졌습니다. 얘는 이걸로 해드릴게요. 산식은 없어졌으나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산식이 본문에가 계산 부분이 본문에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디복분자, 감귤, 무화과는 공부를 저랑 같이 할 거예요. 그죠?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해요. 이게 왜냐면 너무 또 밋밋하면 안 되잖아요. 밋밋하면 그래서 이렇게 대신 제과제는 이거 기회 되시면 꼭 보시고요. 포도도 저번에 제가 예시 문제 퍼벅자 해드렸을 겁니다. 그쵸? 포도의 수확량 얼마예요? 만약에 쉽게도 낼 수 있죠. 포도가 착과량이 10,000kg이다. 그 다음에 1차 때 수확량, 1차 때 감수량 해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량이 얼마냐? 예를 들어 이거죠. 포도가 착과량이 10,000kg이다. 평수량이 15,000kg.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후에 착과량 조사 이후
조사 이후에 사고로 수확량하고 감수량을 산정해 봤다는 거죠. 감수량을. 그때 수확량이 이제 9,000kg, 감수량이 1,000kg가 됐을 때 이 집의 수확량은 얼마인가요? 뭐 이런 거잖아요. 수확량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복숭아 자두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그랬잖아요. 얼마예요? 척 보면 상식적으로 수확량 9,000kg잖아요.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뺐으니까 얼마예요? 착과량에서 1,000 빼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율 얼마예요? 그렇죠. 15,000 나누기 9,000 마이너스 미보상이 만약에 없다면 나누기 15,000 하시면 피해율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얼마? 6,000 나누기 9,000 되니까 뭐 피해율 한 33% 정도 되나요? 15,000 나누면 어쨌든 그렇게 피해율을 어떻게 한다고요? 15,000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이 얼마인지 결국은 그러므로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각 사고당 감수량이에요. 이건 지금 사고 한 번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사고당 감수량. 했으니까 착과량이 얼마예요? 10,000kg. 사고당 감수량이 1,000kg이기 때문에 9,000kg가 수확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00 이렇게 됩니다. 미보상 없다고 가정하면 15,000으로 피해율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만 주면 여러분 구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 2차 때, 3차 때, 4차 때 이게 조건을 줄 거란 말이에요. 왜 수확량을 조건을 줘요? 헷갈려. 근데 이게 두 개 합치면 얘는 넘겨서는 안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것은 수학 개시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두 개 합치면. 그죠? 이 감수량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생긴 거잖아요. 감수량이. 원래 이거 먹어야 되는데 10,000kg 먹어야 돼요. 수학해갖고. 달려있는 게 10,000kg 달렸으니까 이거 10,000kg 먹어야 된다고. 근데 먹는 게 9,000이고 1,000kg가 줄었다면 수확량이 얼마일 거냐? 계약자 집으로 가져올까? 얼마냐?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 포도도 복숭아 다도도 제가 나눠드린 자료 꼭 공부하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신 분들. 안돼 말고. 그리고 종합가수 이제 요거 있죠. 종합가수 그다음에 이 지금 수학 캐시션은 산식으로 없어졌습니다. 대신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은 쪽 문제라든가 기본서에다가 문제를 넣어놨어요. 기본서 이 문제 있고 거기다가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서에다가 문제를 다 넣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바로 이해하시라고. 그걸 바로 이해하시도록 쪽 문제를 넣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예문 이렇게 했어요. 한 장에 문제가 2개 들어가면 예문 1, 예문 2. 한 장에 하나 들어갔으면 예문 그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산정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뭐가 없다고요? 산식 자체가 없다. 그래서 마음은 일단은 편한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이 용이하구나. 이렇게 보시고 얘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OD 복분자 감기물. OD 피해율 어떻게 됩니까?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결실수 나누기 평년 결실수. 핵심은 뭐예요? 조사 결실수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잖아요. 조사 결실수. 그것만 알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게 합니다. 복분자 수학 캐시전 수학 캐시 후입니다. 근데 이 복분자 같은 경우도 핵심에서 이제는 시험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다. 수학기 이전,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고. 요 구분할 때, 이 사고할 때가 뭐예요? 경과비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과비율이. 그쵸? 경과비율, 수학기 잔여비율이 이제 그 경과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수학기 때 그 만약에 6월 10일 날 사고가 발생하면 이 과손의 복분자는 얼마 정도 남았다고 할 건가? 보험회사하고 이미 계약할 때 약관으로 정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기 잔여비율이에요. 그 경과비로 두르게 합니다. 근데 이때 6월 10일 날 잔여 수확량이 지금 얼마나 남았냐. 이거 이제 한번 알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때는 표 있죠, 표. 외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메모 하나만 살짝 해놓으시면 봐요. 이제부터는 안 줄 거예요. 표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공식이 없으니까. 지금 공식이 없잖아요. 지금 너무 공식이 없으면 미치는 거잖아요. 숙제자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잔여 수확량을 산정하는 공식은 뭐냐면 사고 발생 일자잖아요. 일자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제곱. 플러스 460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 이때는 제곱 안 들어가요. 또 발생 일자 뭐 걸리면 막 제곱 나누신 분들 계시는데
나누기 2입니다. 되셨죠? 이거만 이거 급해할 필요 없어요. 봐볼까요? 이걸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그때는 뭐예요? 이게 동일하게 플러스하고 곱하기가 있어, 마이너스 곱하기 있을 때는 뭐예요? 곱하기 먼저 해결할 거예요. 곱하기 먼저. 그럼 자, 볼게요. 자, 이게 11이잖아요. 11. 그러면 43 곱하기 10 하면 며칠이에요? 얼마예요? 400. 얼마요? 그렇죠. 계산기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30이죠. 이렇게. 이 공식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벌써 어느 한 분야가 줄어들면서 뭐가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야, 복분제 언제 나오냐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만 하는데. 이렇게 먼저 계산할 거 아니에요. 계산기로 눌러도 이렇게 얘가 먼저 계산될 거예요. 두 번째,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일선상일 때는 앞에 순서 없이 먼저 된 대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된 대로.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10의 제곱이 얼마예요? 10의 제곱은 뭐예요? 10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 있으니까 1, 100이네, 100. 그쵸? 100 곱하기 100 플러스 4460이죠. 100 플러스 460. 맞나요? 맞잖아요. 여기 560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빼죠. 560에서 얼마 빼라고? 430을 빼라고요. 그럼 얼마 나와요? 130 나와요. 130의 절반이 얼마예요? 2. 그래서 얼마예요? 65%. 됐죠? 이 공식 하나 외우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발생일자 제곱 플러스 460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발생일자. 이거 다 쓸 필요 없겠죠. 이제 4의 제곱 플러스 460 마이너스 4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많이 넣으시면 돼요. 이러면 여기서 숫자는 언제까지? 1일부터 20일까지만 넣으셔야 돼요. 말일이라고 안 나와요. 이러면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는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보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펴봐십시오. 자, 거기 보면 이제 논작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벼, 그 다음에 밀, 보리인데요. 조사료용 보리도 있고 조사료 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벼, 밀, 보리 있고요. 그래서 얘는 이번에 시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안에 공식이 옆방 그대로 작년에 있는 거 있죠. 그게 그대로 왔어. 그래서 수량요소 조사, 그 다음에 표본조 선수는 이번에 수량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왜냐하면 수량이 나오면 이제 대형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조기에 수학량 조사를 빨리 해드려야 되거나 결정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량요소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아직도 조사 방법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수량요소 조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수량요소 조사 방법은 뭐냐면 어떻게 조사해요? 나락을 비니까 안 비니까 안 비죠. 수량요소는 언제 조사하냐면 수학전 14일 전 아직 덜 익었구나. 한 2주 전에 조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죠. 덜 익었으니까 뭐만? 이삭수하고 나달수만. 이삭수는 어디서 조사한다고? 포기해서 조사하죠. 한 포기에 이삭이 몇 개나 있니? 이거 포기해서 조사하는 거죠. 나달은 그 이삭에 달려있는 나달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나달을 조사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모든 나달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 나달만 조사합니다. 잘 익은 놈, 토시토시. 그거가 몇 개냐 해서 이삭 점수와 나달 점수 같은 걸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에 피해가 얼마 입었냐, 이런 것들은 그때 우리가 잠깐 작년에 공부한 시험은 이제 이건 알겠다 하는데 올해 공부할 때도 아주 쉽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할게요. 표본조사, 전수조사는 뭐 단위멘트나 수학량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밭작물 있어요. 이 밭작물은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말씀만 드리면 이제 5절이 되겠네요. 밭에서 나온 거 싹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약관도 이 밭작물이 하나 있거든요. 밭에서 나는 거 싹 들어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게 제일 먼저 뭐예요?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종합위험, 수확이 줄어들면 보장해 드릴게요 하는 품목들이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죠? 마, 양, 고, 옥, 감, 차, 콩, 양배추, 팥. 됐죠? 이거. 그런 것들. 마늘, 그 다음에 양파 쭉 해갖고 언제까지? 팥까지 있는 것. 있을 수 있죠. 밭에 나온 거. 두 번째 뭡니까? 종합위험. 밭에서 나오긴 했는데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확이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비. 보험사고 발생해서 얘네들이 품목들은 뭐냐면 수확이 되면 생산비 보장입니다. 사고 나면 그때 들어갔던 생산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죠.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공부 그대로 했으니까 고추하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장용 세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추 이렇게 있죠. 배추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서에는 뭐냐면 작년에는 배추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뭐냐면 배추는 배추인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온 배추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나온 게 고랭지. 일과목으로 맞춰졌어요. 그 다음에 월동 배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장을 하니까 또 무가 필요하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고랭지하고 월동무 들어가 있습니다. 파 들어가 있겠죠. 이 김장의 기본 요소 아닙니까? 이게 기본. 파 하면 뭐 있어요? 대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실파. 실파는 주로 뭐 할 때 잡수십니까? 실파 전 같은 거 부쳐 먹을 때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간장 뭐 절임할 때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또 이런 것들. 실파. 실파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쪽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쪽파, 실파, 쪽파로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쪽파 해가지고 이거 두 가지예요. 실파 1형, 실파 2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뭐 있어요? 뭐 시금치, 당근, 그죠? 그 다음에 단호박, 그리고 메밀. 중요하다. 메밀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작물이 뭐 남았어요? 밭에 나온 작물. 그렇죠. 인삼밖에 없네. 그렇죠. 인삼. 그래서 인삼을 논작물 아닌가 이런 곤란. 인삼 논 심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이에요. 그다음에 밭작물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인삼하고요. 해가림입니다. 이번에 인삼 해가림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이죠. 그동안에 약관도 같이 게시를 해주고 업방도 게시하면서 약관에 있는 해가림 시설의 내용과 약관에 있는 내용과 업무 방법의 내용이 서로 상충됐었던 것들을 이번에 약관이 게시가 안 돼버렸죠. 엄청 쉬워져 버렸습니다. 쉽게. 그냥 업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기본서 내용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업 수입 보장 시설작물이죠. 6절. 시설작물은 뭐가 되냐면 원예 시설하고 버섯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업방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작년 업방 그대로 복사 갖다 해놓은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 같이 공부하면. 그러면 이 지금 문제는 출제가 잘 될 만한 게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 버섯. 그 다음에 아까 오디, 복분자, 감귤, 무화과. 나머지는 뭐예요? 조건 주면서 풀게 만드는 거죠.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 과수품목은 출제를 하게 되면 조건을 줄 거예요. 조건을.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농업 수입 보장 있죠. 농업 수입 보장 하게 되면 과수하고 밭작물 구분되잖아요. 포도하고 마늘, 양파, 뭐 고구마,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밭작물도 이 산식은 없어졌으나 앞에 본문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표본관의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 표본관의 수확량을 합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축재보험 손해평가는 우리 그 김원순 교수님께서 1, 2과목을 통과를 해갖고 한 분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공부하시는 분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원장님하고 최종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장 한번 좀 넘겨보시게 되면 부록 있죠. 부록. 부록은 이제 뭐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있습니다. 용어.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에 관련된 용어,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련된 용어, 가축재해보험에 관련된 용어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용어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법령인데 법령에 참고를 하면서 보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뭐 참고문헌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뭐 3월달 이번 주에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이제 이렇게 계속 여러분을 만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본서 나올 때까지는 주로 뭘 나는 꼭 공부를 하고 싶다.
기본서 나올 때까지 나 공부하고 싶어 죽겠다. 일주일날 하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뭘 하시냐면 어떤 거 아까 공식 정하고 있는 거 있죠. 무화과, 벼, 그다음에 잡작물 중에서 수학감소, 생산비, 인상하시면 돼요. 되셨죠? 시간 되시면 이거 우선 하고 계세요. 일주일 동안. 큰 변동 없습니다. 큰 변동 없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 마감할 겁니다. 질문 안 하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예. 그동안에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 적화전 쪽이 가장 주요하고 가장 기본이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게 통째로 다 빠져버릴 것 같아요. 산식 문제는 빠져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계산 문제도 만들 수는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네, 지금 질문하신 분들은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인강들이 지금 궁금해하셔서 지금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의 산식이 빠져 있고 적과전은 손해평가서의 기본 소양 품목이기도 한데 계산 문제가 그럼 과연 출제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이 산식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유추하고 일부 산식에서 이 산식이 시험에 적용될 부분들은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조건 제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끔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 충분히 그거 한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궁금한 거는 또 지리 이쪽 학원의 홈페이지에 에듀아 홈페이지에 보면 질문이 있거든요. 질의응답 코너. 안 하시는 게 저를 도와주신 거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면 해야죠. 네, 전 궁금하고. 네? 질문 많이 해놨어요? 책 만드시라. 네. 얼른 갈아가긴 또 처음이네요. 네. 그래요? 그래요? 시험 문제 계산식하고 선수형 비율이 네, 지금 시험이 이번에 기본서가, 네, 질문하신 요지가 뭐냐면, 지금 기본서가 이렇게 계산 산식이 없어지면서, 이게 기본서가 이번에 발표가 2월 25일 날 발표가 됐는데, 출제 비중은 과연 계산 문제가 얼마나 비중이 될 거냐, 뭐 이런 거죠. 제 느낌은 뭐 열심히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22년도에는, 업방 기준, 이제 기본서 기준으로 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서서히 한 문제 정도는 무리 있게 낼 만도 해요. 무리수를 두고. 왜냐하면 이 지금 산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무조건 출제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승리하게 돼요. 산식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승리자가 구속받았어요. 출제자가 구속받죠. 이 구속을 틀어놓으면. 근데 산식이 없어지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계산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가축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가축은 계산 문제 짱짱하게 나올 겁니다. 계산 문제는 무조건 가축은 틀이 갖춰져 있잖아요. 여러분 가축은 2과목에서 20점 정도는 거기 가축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김은수 교수님께서 워낙 1, 2과목을 통과를 잘해 주시니까 그 가축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눈 반짝 뜨는 쫑긋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더 이상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